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지금 금융권은 부실이 점점 더 터지고 있죠. 심지어 지금 1금융권도 어느 정도 침범한 상황인데, 제가 뭐 저축은행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번에는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신협 등 상호 금융, 증권사, 보험사 사태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부실 지표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고, 이게 매번 발표될 때마다 껑충껑충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뭐 단위 농협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나왔는데, 보시면은 농협, 수협, 신협의 적자 조합이 지금 745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9년 대비 4배 이상 늘어났고, 총 2208개 중에서 745개. 지금 농수 신협 중에서 이게 산림조합까지 이 단위 조합들의 3분의 1 이상이 이미 적자가 나고 있다. 그리고 자산 수익률 역시 급감한 상황이죠. 그래서 심지어 심한 곳 같은 경우 지역농협 연체율 최고 37.61%라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내가 100명한테 100만원씩 빌려줬어요. 그러면은 이 중에서 돈 갚는 애는 62, 3명밖에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법정 최고 이자율이 20%죠, 지금. 100명한테 20%로 빌려줬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6,300만원이 돌아왔어요. 20% 이자 붙여서. 7,560만원. 1억 빌려줬는데 7,560만원 돌아오는 거다. 그러니까 아주 손실이 나고 있다는 소리예요. 빌려준 돈을 떼어서 못 받고 있는 거고, 특히 이 중에서 농협이 급증했죠. 신협은 김이라도 보였지. 농협은 잘 가는 척 하다가 올해 갑자기 급증했죠. 그러니까 그만큼 숨기고 있었다는 소리예요. 올해 엄청 터질 거고. 왜냐면은 지금 특히 위험이 많이 나오고 있는 곳들이 금감원 산하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금융권 같은 경우는 PF 문제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터질 수밖에 없고, 여기에 새마을금고 할 것도 없죠. 상반기에 순손실 1.2조 났다. 순손실이 1.2조 났는데 부실채권을 2조를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부실채권 매각했으니까 손실 났다. 그러기에는 부실채권을 2조나 매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체율이 7%대로 과거 새마을금고, 뱅크런 터질 때를 넘어섰어요, 연체율이. 근데 문제는 부실채권을 2조나 매각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2023년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상반기에 5대 은행에서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서 역대급으로 부실채권을 매각했다라고 했을 때 5대 은행 합산이 3조였어요. 근데 새마을금고 단독으로 상반기에만 2조 매각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매각을 한 거죠. 근데 연체율 7.24.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3분기까지 4조 5천억 매각 완료했다. 즉 1, 2분기에 2조 매각했는데 3분기에만 2조 5천억을 매각했다는 소리예요. 누구 돈으로 매각했을까요? 새마을금고가 돈을 엄청 잘 벌어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올려서 그 수익 가지고 막았을까요? 그러니까 저 2조 5천억은 누구 돈이다? 그러니까 3분기에 연체율이 떨어졌다고 나올 수도 있어요. 왜? 상반기 내내 2조 매각한 것보다 더 많이 매각했으니까. 심지어 4분기에 또 1.5조 매각입니다. 그러니까 6조 부실 감축했다. 이 6조 어디서 나왔겠냐? 왜 새마을금고 뱅크런 나는 거 막았을까요? 뱅크런 나는 거 막아가지고 누구 돈 들어오게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연체율이 떨어지면 뭐하냐? 연체율이 떨어져서 건전성이 강화된 게 아니라 건전성 떨어진 것들을 돈으로 메꾼 셈인데, 그냥. 그러니까 사실상 돈 써가지고 빚 갚았다. 그래도 빚이 남아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금융권들은 계속 손실이 나고 있는 게 부실채권 정리하느라고 손실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부실채권이 정리가 됐냐?
아니죠.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만 보면 답 나오죠. 정리하는 거 외쪽으로 줄어들고 있냐? 정리를 해도 연체율이 올라가는 걸 보면은 정리해도 계속 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다 부동산 업권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 PF도 있고 가계대출도 있고 이런 것들 아니에요. 그나마 금감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축은행은 어때요? 저축은행 부실채권은 상반기에 11조를 돌파했습니다.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11.52%. 지금 거기 부실채권 24조 나왔죠. 새말고 6조 정리해도 연체율 부실채권 계속 나오고 있죠. 저축은행도 지금 부실채권 정리한다고 해가지고 생각하면 다 날아가니까 가격 절반 해가지고 매각하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 나오고 있죠. 캐피탈도 마찬가지다. 캐피탈 부실채권도 5조 돌파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45.12% 급증했다. 그래서 한국신용평가도 향후 1년간 부실 전이를 추정한 결과 1조 8천억 원이 고정 이하로 추가되고 4,500억 원의 추가 충당금이 발생할 것.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 꺼내다 써가지고 계속 지우고 있고 수익 난 것도 대손 충당금으로 하고 또 지우고 계속 이렇게 돈이 빚의 늪에서 돌고 있는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경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다가 갑자기 우리 살아났어요 하면서 갑자기 이금융권 저축은행이든 농수 신협이든 아니면은 새마을금고든 갑자기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터지면요 굉장히 경제를 침체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2011년에도 저축은행 사태 터졌을 때 어떻게 됐냐. 모든 저축은행이 터지지 않았어요. 불과 한 10%도 안 터졌습니다. 그것만 터져도 엄청난 위기가 왔었죠. 보면은 지금 부동산 자체를 가게든 기업이든 어마어마하게 부채를 퍼줘서 억지 부양했죠. 경기가 좋지 않은데 경기 성장이나 사람들의 소득이 좋지 않은데 소득 성장이나 물가가 코로나 이후 극복하고 2021년, 2022년부터 인플레이션이 오기 시작했지만 그 전까지 우리나라는 거의 디플레이션급이었죠. 그 상황에서 부동산만 억지 부양한 거죠. 그래서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간 돈만 얼마다 2,882조 원이다. 이는 명목 국내 총생산 대비 115.9%로 집계가 됐고 이는 2015년 말에서 2배로 증가했다. 그러니까 집값이 왜 올라요? 분양가가 왜 올라요? 2015년보다 2배로 빚을 내줬으니까. 이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라는 것 자체가 담보대출 등 가계 여신,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업 여신, 이런 부동산 펀드나 리츠 이런 것들까지 다 합쳐서 다 부동산에만 돈 GDP 이상 들어가 있는 미친 나라가 됐고 거기서 이제 1금융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양호하게 빌려주죠. 가게한테 빌려주면은 받아내기가 쉬워요. 주택담보대출이라는 담보가 있고. 근데 2금융권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안정적인 대출을 빌려주기에는 금리가 세죠. 1금융권 가서 받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1금융권에서 안 받아먹는 위험한 대출들을 고수익성으로 많이 들어가서 재미 볼 때는 재미 봤지만 책임질 때는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PF 문제가 터지는 거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총선 전에 터질 것을 다 막 정부가 어떻게든 해주겠다 해서 뒤로 미루다 보니까 눈덩이처럼 점점 더 커진 거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빼다가 저기서 맞고 저기서 빼다가 여기서 맞고 이런 식으로 돌려막기 하면서 높게만 쌓으니까 젠가탑처럼 굉장히 부실하게 높게만 올라간 상황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젠가탑에서 막다 하나 잘못 빼가지고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존 높이보다도 낮아지죠. 이게 붕괴인 거다. 그리고 이금융권 상황들을 봐라.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부실채권이. 지금 새마을금고에서 부실채권 정리하고 있다고 하죠. 상매가 하고 있는 건요. 바가지로 열심히 물 퍼내고 있는 거예요. 기생충이었나요? 반지하 사는데 물 쏟아져 들어올 때 바가지로 퍼내가지고 퍼내줘요? 열심히 퍼내는데 수심은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 거다. 그거를 그 전에 대비하라고 계속 이야기해도 했제 나는 대비할 돈으로 좀 더 배불릴 거야 하면서 있다가 이제 와서 우리 집에 물 찼으니까 너네가 좀 도와줘라 이런 상황이 온 건데 그게 언제까지 진행이 될 것이냐.
이렇게 보시면 말씀드렸던 금융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위기는 외국과 다르게 2금융에서 터진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1금융은 요즘에 이자 장사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죠. 왜 이자 장사냐? 굉장히 안정적인 대출만 내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너질 가능성이 적어요.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뭐 리먼 브러더스 터지는 것처럼 우리나라 1금융이 그렇게 터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근데 지금 2금융에서 그러니까 좋은 거를 1금융에서 다 빼먹으니까 2금융에서 나쁜 거밖에 안 남죠. 위험한 거밖에 안 남아서 그게 결국에 지금 터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